안녕하세요. 아프리카보다 더운 데프리카에 사는 대표공주입니다. 제가 오늘은 일용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일명 산재라고도 하는데요. 일용직 아르바이트도 임금을 목적으로 일을 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고, 혹시 산재를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옷가게 판매원, 식당, 편의점 등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말에 식당에서 14시간만 일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도 화상 등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게나 사업장이 폐업해서 없어져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도 일을 하다가 다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 출근하다가 빙판길에 넘어져 다친 공사장 근로자가 2018년 1월부터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전의 산재보상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다 다친 경우에만 보호를 받았지만 2018년 1월부터는 법이 개정되면서 도보나 지하철, 버스 등으로 출퇴근하다 다친 사람도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라는 게 어떤 제도인지 한번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 산재보험이란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치료 및 보상하고 재해 노동자의 사회복 촉진하며 사업주에게 재해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 제도를 뜻합니다. 산재 처리는 4일 이상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고 하니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원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4대 보험은 의무사항입니다. 고용보험, 국민의료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이 4대 보험인데요. 산재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은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 1인 이상 채용사업장은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인데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산재사고 발생 시 근로자는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하며 공단과 사업주가 보험급여의 50%씩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과태료와 최근 3년간의 미납부한 보험료를 소급 추징하게 됩니다.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불이행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보험료를 직권으로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의 산재 처리 기피 이유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재해 노동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업주에게 재해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 제도라고 하였는데요. 그러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보상을 하는 것보다 훨씬 부담이 줄어들게 되니 회사 입장에서도 무조건 산재 처리를 기피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단지 회사의 산재 처리 기피 이유는 첫째, 보험의 요율이 오른다. 둘째, 언론에 노출되면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이 첫 번째 보험의 요율이 오른다는 산재 처리 시 회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유 빼고는 대부분의 요율이 3년간 오르는데 보험료는 보수총액 곱하기 개별 실적 요율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출퇴근 시 사고가 나거나 재해를 당해 산재보험을 청구하게 되면
회사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므로 요율이 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사 외적인 부분인 운동회, 사업장외 안전규칙에 해당 없는 장소에서 일어난 사고에 의해서는 산재보험 요율이 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언론에 노출되면 기업 이미지 훼손 때문. 사망사고나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다치는 경우가 있으면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 보상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첫째,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하고, 둘째,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셋째, 노동자의 고의, 자해 행위나 범죄 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경우에는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재해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려면 재해 발생 사업주 확인에 따라 사업주한테 재해 발생 경위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도가 폐지되어 재해 근로자의 산재 요양급여 신청이 접수되면 사업주 확인 없이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재해 발생 경위를 파악하게 되며 근로자들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금, 직업재활급여가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한데요. 인터넷으로 산재 발생 사실을 신고할 경우 최초 요양급여 신청서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휴업급여인데, 휴업급여는 이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65%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요양 신청이 접수되면 부상이 나을 때까지 요양할 수 있고 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면 재요양 가능하며 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득이하게 산재를 신청하기 전에 본인 돈이나 사업주의 돈으로 치료받은 경우 진료비는 공단이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합니다. 산재보험의 이중 보상은 금지. 산재보험 처리를 하여 근무가 불가능한 기간에 대한 보증금을 받게 되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유급으로 처리를 해주어도 회사에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가입한 보험의 보상금 청구와도 이중으로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하지 않고 의료비나 부상에 대한 적합한 처리를 해준다면 개인 보험 청구를 통해 훨씬 더 나은 처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의 산재 처리. 자동차 사고의 경우 산재 처리가 절대적으로 좋지만은 않은데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사고를 낸 것이라면 상대방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산재보험 처리는 이중 보상이 금지되기 때문에 어차피 본인의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을 통해 보상금까지 수령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자동차 사고를 낸 것이라면 그냥 산재보험도 처리하시고 자동차 보험도 처리하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상되는 범위가 서로 다를 수 있어 빠지는 보상 없이 모두 챙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참고한 자료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와 찾기 쉬운 법령 정보,
그리고 복지로 등의 각종 정부 사이트의 정보를 참고로 하였고요. 검색으로도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았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제가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들께 정보 전달을 해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나 관계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